제가 이제 국민교육 현장에 대해서 최근에 나타난 현상을 보고 좀 걱정이 돼서 잠깐 다뤄봤는데, 그것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본의 교육치거라고 하는 게 1890년 10월 31일 날 메이지 천황에 의해서 공포가 됩니다. 메이지 유신의 핵심 중에 하나는 천황제예요. 그 이전에 천황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였어요.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통치권은 쇼군한테 일임했어요.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상징적인 존재로만 쭉 있어 왔는데,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천황을 강력한 통치자로 부상시키면서 지방 권력으로 나눠져 있었던, 그래서 서구 열강의 침입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본 그 일본을 천황에 의해 통일하려고 했던 거였죠. 이제 이게 메이지 유신의 문제의식이죠. 천황제, 천황이 상징적인 천황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현인 신이라고 해가지고 신으로 추앙받는 천황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일본으로 이제 메이지 유신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1889년 되면 완전히 정립한, 정치 체계를 정립한 헌법이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되고요. 1년 뒤인 1890년이 되면 말하자면 그것과 쌍벽을 이루는, 양대 축을 이루는 일본 국민의 정신 혹은 사상, 체제를 이렇게 정립해가는 교육의 기본 지침, 교육치거라고 하는 걸 천황의 이름으로 발표를 하죠. 이것이 이제 일본 제국헌법과 교육치거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에 일본을 군국주의로 치닫게 하는 그런 아주 그 양대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치거는 일본 군국주의의 정신적인 기초, 혹은 교육적인 기초,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그 당시 국민이라고 하는 개념은 황국신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시민이 아니고 천황의 신하된 백성. 이게 교육치거라고 하는 것이 유교적 덕목과 천황의 충성스러운 신민을 교육하고 만들기 위한 어떤 교육의 기본 지침이다. 이것이 양대 핵심이에요. 그 이후에 이렇게 해서 길러진 백성들이 1894년 되면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1904년 되면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군국주의로 이제 치닫게 되는 거죠. 이 교육치거라고 하는 것이 일본이 패망하기까지 일본 군국주의 시절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했던 이 시절에 어떤 맹위를 떨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패망하고 나서 일본 제국헌법과 교육치거가 함께 이제 폐지가 되고 헌법은 평화헌법으로 개정이 되고 교육치거는 사라지죠.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패망 직후에 사라졌지만 최근에 아베 정권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이것이 부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교육치거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지금 일본이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는데, 몇 가지 대표적인 사건들을 보면 금년 9월 달에 아베가 내각을 새로 꾸몄는데, 그때 문부과학상, 일종의 문부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한국으로 따지면 교육부입니다. 이 문부상에 새로 취임한 하기우다 고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주 극우 인사인데, 극우 인사예요. 이 문부상에 취임하기 몇 년 전부터 일본 교과서를 개정해야 된다. 교과서 개정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에 실어라. 위안부, 난징 대학살 이런 거 없었다라고 학생들 가르쳐라. 이제 이런 수정주의 역사관에 입각해서 일본 교과서를 다시 쓰자. 다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극우적인 발언을 아주 서슴지 않았던 인사인데, 금년 9월 달에 문부과학상에 취임해요. 취임하자마자 이 양반이 했던 말이 교육치거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요. 취임 일성으로. 자기 개인 생각이라고 하면서 이 교육치거의 일부 문장을 바꾸면 지금 가르쳐도 손색이 없다.
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까지 하죠. 노골적으로. 이런 문부상의 교육치고를 부활하려고 하는 움직임 외에도 일부 유치원에서 교육치고를 암송하게 하는 장면이 일본 뉴스에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 이전부터 교과서, 새로 쓰여진 교과서가 사실상 아베 정권 때 학생들한테 배포가 됐죠. 이미.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독도, 센카쿠 열도, 이게 일본 땅이다라고 주장하고, 난징 대학살 없었다. 허구다. 위안부 강제 없었다. 군 위안부 없었다. 이렇게. 그리고 과거에 했던 침략 전쟁이 아니었다. 이런 식의 교육을 학생들한테 이제 하죠.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이 다음에 성인이 되면, 그랬을 때는 사실은 이 분쟁이 어디로까지 치닫게 될지 모르죠. 상당히 우려스러운 현상이죠. 2014년이었을 거예요. 일본의 그 중학생들 그 교과목에, 선택 과목에 총검술이 도입되기도 하고, 지금 상당히 일본이 빠른 속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과거 2차 대전을 일으켰을 때의 그때의 일본, 군국주의 일본, 아시아 여러 나라를 침략했을 당시에 일본 체제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이미 많이 됐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아베 수상이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임기 중에 헌법 개정까지 마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노골적으로 하는 얘기죠. 평화헌법의 핵심은 일본 헌법 구조예요. 구조의 핵심은 세 가지 조항인데, 하나는 전쟁을 포기하겠다. 또 하나는 전력을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군대를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일본은 군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자위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하지만 방위비 지출은 세계 8위인가 그래요. 엄청나요. 그냥 모양만 자위대일 뿐이에요, 사실은. 어쨌든 헌법에 군대를 보유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국가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 조항을 가리켜서, 이게 이제 일본 다른 헌법 조항들은 다른 민주국가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 가지 민주적인 질서들을 쭉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가 일본 헌법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어서 일본 헌법을 평화헌법이라고 얘기해요. 이 평화헌법으로 인해서 지금 일본의 극우 진영은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가, 군대도 없는 국가가 이 말이 되느냐, 예를 들면 이런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이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 일본을 만들자. 이게 지금 이제 아베 수상이 얘기하는 자기의 마지막 정치적 과업인 거예요. 이걸 자기 임기 중에 끝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도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도 이 헌법 개정을 위한 정지 작업의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해석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고, 이 교육치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도 국민교육헌장으로 말하자면 이식됐다고 할까? 영향을 주었고, 근데 일본에서는 교육치고가 다시 부활하면서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도 국민교육헌장을 다시 부활시키고 싶어하는 일부 극우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집회에서 낭독되거나 한다, 노골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함께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한국의 극우 정치인들과 극우 지식인들과 그 과거 친일 했던 그 후의 언론인들이 지금 일본의 아베가 이끄는 일본의 극우 움직임과 지금 상당히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같은 목소리. 이런 것이 이제 우리로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조심해야 될 대목이다. 이건 뭐 많이 알려진 얘기예요. 1944년에 조선 총독으로 부임했던 아베 노부유키라고 있어요. 마지막 총독이죠. 마지막 총독이어서 일본이 패망하고 미군, 우리 그 한반도에 남한에 진주했던 미군 하지 중장과 앉아서 항복 문서에 조인했던 그런 아베 노부유키라고 하는 마지막 총독이 있어요. 이 사람이 떠나면서 이제 항복했으니까 철수하는 거죠. 떠나면서 했던 얘기. 한국은 다시 일어서기 쉽지 않을 거다. 이 사람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 조선의 역사는 상당히 찬란했던 조선 역사가 있었다. 하지만 그 찬란했던 조선 역사를 다시 찾기까지는 적어도 100년이 걸릴 거다. 왜? 일본이 식민교육을 심어놨다.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 이렇게 얘기해요.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놨기 때문에 조선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떠나면서 나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끔찍한 말을 하고 떠나죠. 항복했으면서도. 그런 얘기도 하죠. 일본은 패전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서 어쨌든 그 식민교육이라고 하는 게 일본이 한국을 영원히 통치하기 위해서, 영원히 삼키기 위해서 사실은 총칼로 억압한 것도 있지만 아주 철저하게 우리 조선 백성의 생각, 사고, 세계관을 그렇게 만들려고 했다. 뭐 한글 못 쓰게 하고 이름 못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식민사관, 조선 백성은 어리석은 백성이다. 일본이 교화하고 개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와서 조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침략 전쟁이 아니다. 일본이 나서서 아시아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는 일종의 선한 행동이다. 그리고 일본의 앞선 기술로 조선을 근대화시킨다. 이런 일종의 그 식민사관을 철저하게 교육시켰고, 그걸 이제 이 아베 노부유키라고 하는 마지막 총독이 그걸 이제 상기시키면서 조선 백성들이 다시 자주적인 독립국가로 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하고 떠난 것이고,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어떤 식민사관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까지도 청산되지 못한 채로 사실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한국의 역사 진행을 계속 발목 잡고 있고, 지금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전쟁이 치열한 이 와중에서도 한국에서 오히려 일본의 아베 정권은 일본 안에서도 극우 정권으로 우려되는 그런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아베 정권의 한국 침략, 그리고 한국과 관련된 역사 왜곡을 오히려 편드는 그런 주장이 언론, 지식인, 정치인, 혹은 종교인, 각계 지도층 인사들한테서 아주 그냥 뭐 거리낌 없이 등장하는 이런 사태까지 초래하게 됐다. 이런 걸 보면서 어쨌든 일본도 지금 마침 교육 치고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서 국민교육 현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는 최근의 일부 현상을 좀 주목해서 봤으면 하는 생각이었던 거죠.